안녕하세요. 커마리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실무 엑셀 1일차 기초함수 찾기와 참조함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수들의 위치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일에서 1부터 6까지 순차적으로 번호를 표시하시오. 자, 번호를 1부터 6까지 표시하랍니다. 로우 함수 사용. 자, 로우 함수는 행이란 뜻이에요. 는 로우. 가로 안에 인수를 넣지 않으면 로우 함수를 입력한 그 셀에 행 번호가 표시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자, C9셀에다가 는 쓰고 로우 가로 열고 닫고 했어. 그러면 C9셀에 입력했으니까 9라고만 나옵니다. 왜? 9행에 입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10행에 입력했으니까 여기다 입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15가 나오겠죠. 15행에 입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다 인수를 집어넣었어요. 행값을 집어넣었어요. 는 로우 가로 열고 뭐 C2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건 20이 나와요. 20. 뭐 로우 쓰고 가로 열고 뭐 H50 그러면 요거는 그냥 50이 나와요. 왜? 행값만 표시되게 이게 열하고 행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행값만 표시됩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는 로우 가로 열고 H50 하면 50이 나오겠죠. 왜? 행값만 열행에서 이 셀 주소에서 행값만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만 그렇죠? 50이라고 표시되네요. 자, 그러면 B3셀에 우리가 는 쓰고 로우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하셨나요? 자, 엔터.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짠. 근데 여기 3부터 나오면 안 돼요. 뭐부터 표시돼야 되죠? 1부터 표시돼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간 다음에 자, 로우 가로 열고로 닫고로 나온 그 값에다가 빼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엔터. 자,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짠. 수식을 복사하니까 값이 표시됩니다. 자, 2번 표일의 사원 번호의 왼쪽 두 글자와 표 2를 이용해서 부서를 표시하시오. 사원 번호 왼쪽 두 글자가 표 2의 첫 번째 열에 있네요. 그쵸?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네요. 그것을 찾아서 부서명을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vlookup과 left 함수 사용. 자, 는 vlookup은 값을 세로로 찾아주는 겁니다. 값을 세로로 찾아줍니다. 알겠죠? 그럼 hlookup은 뭘까요? 값을 가로로 찾아줍니다. 가로로 찾아줍니다. 가로 h가 가로고 v가 세로잖아요. v가 버티컬, h가 수평선. 알죠? 가로. 자, vlookup 가로 열고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쉼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줍니다. 옵션 값이 있는데 옵션은 선택사항인데 자, false가 있고 자, true가 있습니다. 자, false는 뭐냐면 이 0을 써도 돼요. 자,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자, 그다음에 true는 뭐예요? 0을 써도 돼요. 0. 이 true 대신 true는 언제 쓰냐? 그러면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쓰는 겁니다. 유사한 값. 자, 그 다음에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기준술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 있는 열 번호에서 찾아서 표시해준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는 left.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쵸? 는 left. 가로 열고 이렇게 못생긴 기풍쌤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쉼표 3은 뭐예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요 값은
못생긴이 나오겠죠. 못생긴. 자, 먼저 사원 번호의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사원 번호 찍고 쉼표 2 가로 닫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겠죠. 엔터.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자, 이건 뭐에 해당해? 요거는 여러분 브이룩업 입장에서 요거는 기준 셀에 해당해요. 기준 셀에. 요거는 기준 셀. 자, 요 부분은 뭘까요? 요 부분은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참조 범위예요.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에서 부서 코드는 첫 번째 열에 있고 부서명은 두 번째 열에 있어요. 이걸 열 번호라 그래요. 자,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열에 모두 있으면 정확한 값 0 또는 false를 써주셔도 돼요. 자, GASA, GASA, 여기 GASA 다 있네요. 그렇죠? 이럴 땐 정확한 값 0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뭐 GA면 여기에 총무팀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SA면 여기에 영업팀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간 다음에 레프트 앞에 커서를 두시고, 자, V룩업, 죄송합니다. V룩업 가로 열고, 자,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참조 범위 F4 눌러줘야겠죠. 항상 요 참조 범위 안에서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할 때, 즉 자동 채우기 할 때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날라로 딱 고정해 주는 겁니다.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참조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어요. 2, 쉼표. 자, 기준 셀에 있는 값과 참조 범위에 있는 값이 다 있어요. 그렇죠?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참조 범위에 모두 있어요. 이럴 때는 정확한 값 0 또는 false. 가로 닫고 엔터. 자, 값을 세로로 찾아줄 때는 V룩업을 쓰면 됩니다. 자, 수식을 복사해 보세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표 1의 사원 번호의 오른쪽 한 글자와 표 3을 이용해 직급을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사원 번호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이용해서 자, 표 3에 있는 직급을 표시하랍니다. 는 H루거. 여기다 쓸 거예요. 는 H루거.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 번호에서 찾아주겠죠. 쉼표 옵션으로는 뭐가 있냐면 false와 true가 있습니다. false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쓰고 true는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씁니다. 자, false 대신 0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씁니다. 정확한 값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셀에 있는 값이 참조 범위의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rue 없을 수도 있어요. 자, true는 1입니다. 1은 언제 써요?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씁니다. 자, right 함수. 자, right 함수는 right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right 가로 열고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3한 뭐예요?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글자를 추출해.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기풍쌤이 표시되겠죠. 그렇죠? 자, 사원 번호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right 가로 열고 사원 번호 찍고 쉼표 1 가로 닫고, 그럼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면 4가 표시되겠네요. 엔터. 자, 여러분 이렇게 right나
레프트나 미드로 추출돼서 나온 숫자는 문자로 인식이 돼요. 즉 여기는 뭐예요? 이 4하고 요 3, 4, 5에 있는 요 4하고 달라요. 이렇게 내가 3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숫자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나 레프트나 미드로 추출된 값은 얘는 문자예요. 그래서 이 4하고 달라요. 그래서 못 찾아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기준 셀이 됩니다.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짠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오른쪽에 한 글자가 추출돼서 표시됩니다. 자, 이건 기준 셀이에요. 기준 셀.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에 의해서 우리가 vlookup, hlookup 함수가 바뀌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내가 가로로 값을 찾아줘야 되면은 hlookup을 쓰는 거고, 이 참조 범위에서 내가 값을 세로로 찾아주려면, 열로 찾아주려면 이때는 vlookup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참조 범위입니다. 참조 범위에서 직급 번호는 첫 번째 행에 있고 직급은 두 번째 행에 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행 번호라 그럽니다. 행 번호. 자, 보니까 3, 4, 5 여기 3, 4, 5 즉 기준 셀에 있는 값과 참조 범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똑같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이럴 때는 뭐예요? 정확한 값 0 또는 false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 4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대리가 나와야 되고 5면은 여기 사원이 표시되면 되겠네요. 자, 라이트 함수 앞에 h루고 가로 열고, 자, 라이트로 나온 값이 쉼표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에서 F4 쉼표. 내가 찾고자 하는 직급이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아니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두 번째 행에 있네요. 2 쉼표. 그 다음에 기준 셀에 있는 값과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모두 일치하니까 false.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런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여기에 있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나온 그 숫자와 여기 3, 4, 5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 숫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라이트 함수로 나온 이 숫자로지만 문자로 인식되는 숫자를 다시 숫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 알겠죠? 자, 엔터. 그래서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식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나오네요. 자, 매치 함수 보겠습니다. 표일의 직급의 직급이 표사의 직급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직급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직급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여기다 할게요. 는 매치 함수는 이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숫자 값으로 표시됩니다. 쉼표 0이 있습니다.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값인데 0은 뭐냐면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씁니다. 정확한 값. 1은 1과 마이너스 1은 유사한 값, 정확한 값도 찾아주지만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씁니다. 그런데 1, 여기 1과 여기 마이너스 1은 또 달라요. 1은 뭐냐면 언제 쓰냐면은 내가 똑같은 값이 없을 때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자, 이거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이 오름차순이 뭐냐면 이 범위가 1일 경우에는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유사한 값을 찾는데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보다 큰 값을 찾을 때 씁니다. 이거는 내림차순일 때,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 자, 여기 보면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 이 범위 있잖아요. 이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아우, 선생님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리
대리가 이 직급이 자,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매치 가로 열고 자, 대리는 쉼표 자, 요 범위에서 몇 번째 대리는 두 번째 있네. 2가 나오겠네요. 과장이면 1이 표시되고 대리면 2가 표시되고 사원이면 3이 표시되겠네요. 자, 요 범위는 수식을 복사할 경우에 셀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달러로 딱 고정해 줘야 돼요. 쉼표 0 가로 닫고 왜 대리 사원 과정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엔터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나오네요. 그렇죠? 대리는 2니까 2 맞고 사원은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있으니까 3이 표시되네요. 자, 멸번호 보겠습니다. 5번 호봉이 표사의 호봉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호봉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호봉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는 매치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매치. 자,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봉. 호봉이 11, 6, 13. 근데 여기는 호봉 여기 4, 8, 12 이렇게 되네. 지금 찾을 값이 이 범위에 다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유사한 값 1이나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4, 8, 12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범위가 4, 8, 12 이럴 때는 유사한 값 1을 써야 돼요. 그리고 1은 뭐라 그랬어요? 보다 작은 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보다 작은 값. 물론 정확한 값이면 정확한 값을 찾아주지만 없을 경우에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매치 가로 열고 나는 11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11은 뭐하고 가까워요? 12하고 가깝지만 F4 누르겠습니다. F4 쉼표 1 하겠습니다. 왜 1을 했어요? 이게 오름차순이니까 이런 거 4, 8, 12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1을 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나와요? 11은 2를 쓰면 보다 작은 값을 찾아준다 그랬어요. 그럼 11인 12에 가깝지만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니까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나오겠죠. 그렇죠? 2. 왜 8은 하나, 둘,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자, 됐네요. 자,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짠. 자, 13은 보다 작은 값이 12니까 3이 표시되겠죠. 자, 6은 보다 작은 값이 찾아주니까 4를 찾아주겠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표일의 직급과 호봉을 이용해 직급 수당을 표시하시오. 인덱스 매치 함수 사용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게 뭐 이건 난이도 아직도 하에 해당해요. 아니에요. 자, 인덱스는 뭐냐면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는 한번 썼어요. 는 인덱스. 자, 3행 2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인덱스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3 쉼표 2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근데 이 범위 안에서 3행 2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3행 1, 2, 2열만큼 이동하는 거. 이 과장이 나오겠네요. 과장 엔터. 과장이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딜리트. 우리는 지금 뭐를 찾는 거예요? 직급 수당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여기 직급 수당을 찾는 거예요. F4 쉼표. 그쵸? 자, 그럼 뭐예요? 직급과 호봉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급 수당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 먼저 행번호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동하겠죠. 내가 여기 과장이 만약에 대리가 여기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럼 두 번째 위치에 있으면 2가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 둘만큼 이동하고 만약에 뭐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매치 가로 열고 매치. 자, 대리가 그쵸, 행번호 찾아줘야겠죠. 쉼표. 자, 여기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거 F4 쉼표 0이겠죠. 그쵸, 가로 닫고. 그러면은 뭐 과장이면은 요 값은 1이 나오겠고, 대리면은 요 직급이 대리면 2가 나오겠고, 여기서 대리가 두 번째 있으니까요. 사원이면 3이 나오겠죠. 자, 직급에서 사원이면은 찾는 범위에서 사원이 세 번째 있으니까 그건 3이 나오겠죠. 자, 쉼표 3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쉼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행값을 인덱스 함수에서 행값을 찾아줬어요. 열값 찾아줘 보겠습니다. 매칭 가로 열고, 열값은 뭐로 찾아요? 열값은 자, 호봉으로 찾아줍니다. 호봉 클릭하고 쉼표, 호봉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F4 쉼표. 여기서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를 써주셔야 됩니다. 2를 알겠죠? 자, 가로 닫고. 그러면 뭐 호봉에 따라서 요 찾아주겠죠.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주겠죠. 뭐 13이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고, 15도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고, 21에도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고, 이게 뭐 7, 8, 9, 10, 11은 두 번째 위치에 있고, 그렇죠? 4, 5, 6, 7까지는 첫 번째 위치에 있네요. 왜?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값. 자, 인덱스 함수에서 이제 열값 찾아줬고, 자,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은 겁니다. 인덱스 가로 닫고 엔터. 직급 수당을 알아서 이행 2열만큼 이동했네요.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 이행 2열 하나 둘이니까 15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 이행 2열이잖아요. 요 값은 2고 요 뒤에 있는 값은 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뭐가 나와요? 삼행 1열이니까 하나 둘 셋 삼행 1열이니까 3만 원이 그냥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하나니까. 그렇죠? 자, 수식을 요건 1행 3열이면 뭐예요? 요 범위에서 1행 3열이면 하나 둘 셋이니까 70만 원이 나오겠네요. 됐다. 그렇죠? 자, 수식을 복사하니까 값을 찾아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표일에 사원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이면 해외 부서. 그렇죠. 여기다 쓰네요. 1이면 해외 부서, 2이면 국내 부서로 근무 부서에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다섯 번째 한 글자고 사원번호에서 다섯 번째 한 글자를 찾아주래요. 자, 그러면 찾아주면 되겠죠. 자,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 보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추주 가로 열고, 저기 K예요. K가 여러분 추주는 선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누가 선택을 해요? 요 첫 번째 있는 인수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K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얘는 숫자로만 표시돼요. 그래서 자, 쉼표 갑1, K가 1이면 갑 1이 표시되고, K가 2면 갑 2가 표시되고, K가 3이면 갑 3이 표시되고, K가 4면 갑 4가 표시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추주. 선택권은 K한테 있어요. 이 쉼표. 금 쉼표. 은 동. 뭐가 나와요? 이건 은이 나오겠죠. 은. 요 K가 1이면 금이 표시되고, K가 3이면 동이 표시되고, K가 4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오류 값이 나와요. 없으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자, 추수함수입니다.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선택을 받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미드 함수는 미드는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드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4 쉼표 2.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줘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여기 기풍이 표시되네요. 자, 그럼 먼저 근무 부서에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미드 가로 열고 사원번호에서 쉼표 다섯 번째 쉼표 한 글자. 이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추주 입장에서 K에 해당해요. 미드 함수는. 그럼 이렇게 미드로 나온 값이 자 추주 가로 열고 이 미드로 나온 값이 1이면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값이 1이면 해외 부서로 표시하래. 그럼 쉼표 해외 부서. 그렇지 않으면은 국내 부서. 이렇게 해서 가로 닫으면 되네. 그쵸? 1과 2밖에 안 나오나 보다. 그쵸? 한번 엔터. 해외 부서 국내 부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해외 부서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쵸? 해외에서도 좀 살아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 B2 셀의 행번호가 표 5의 F10 셀에 표시하시오. 로우 함수 사용. B2 셀. 자, 보겠습니다. 그럼 는 로우. 로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행이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B2. 그러면 뭐예요? B2니까 뭐가 되겠어요? 숫자 2만 표시되겠죠? 숫자 2행이니까 그쵸? 2가 나오겠네요. 엔터. 콜롬은 뭐예요? 콜롬은 열이에요. 는 콜롬. 요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내가 이 콜롬이라는 수식을 입력한 그 열의 열 번호가 숫자로 표시돼요. 자, 그럼 여기 지열 한번 볼까요? 는 콜롬. 가로 열고 닫고 지열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있으니까 7이라고 표시되겠네요. 엔터. 7이라고 표시돼요. 그쵸? 그렇지만 얘가 여기다가 는 콜롬. 자, 이 100이란 셀이 있어요. 그럼 뭐로 표시될까? 이거는 2가 몇 번째 있어요? A, B, C, D, E 5가 표시되겠죠. 2는 5번째 열이니까 열만 신경 써요. 콜롬은. 알겠죠? 자, 그럼 뭐 2 나왔어요. 그러면 자, 9번 보겠습니다. B2 셀의 열 번호를 표 5의 F12 셀에 표시하시오. 그러면 B니까 뭐가 되겠어요? 는 콜롬. 가로 열고 B이니까 2가 되겠죠. B는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시될 때 2로 표시되는 거. 이건 B를 보고 2로 표시되는 겁니다. 알겠죠? 엔터. 아이고. COL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써야겠다. CO 네. 자, 10번. B4K8 영역의 행 개수를 BOF13 셀에 표시하시오. 로우즈 함수 사용. 여러분, 로우즈 함수는 뭐냐면 이 범위면 이 범위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는 로우즈. 이 범위의 행 개수가 표시돼요. 콜롬즈는 뭘까요? 콜롬즈는 이 범위에서 범위의 열 개수가 표시돼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로우즈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그럼 이건 뭐가 나올까요? 가로 닫고. 이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행이니까 8이 나와요. 8. 로우즈는 행들이란 뜻이잖아요. 8행. 8이 나와요. 근데 는 콜롬즈.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가로 닫고. 이건 1, 2, 3, 4. 4개의 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4라고 나와요. 4. 알겠죠? 자,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로우즈. 자, F13셀 선택하고는 로우즈. 가로 열고 B2K8. B2K8. 가로 닫고. 그럼 몇 개 행이? 2, 3, 4, 5, 6, 7, 8. 7이네요. 7이 나오겠네요. 왜냐면 2, 3, 4, 5, 6, 7, 8.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7이 나오잖아요. 엔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로우즈.
왜 이렇게 자꾸 모타가 나올까요? 엔터. 그쵸? 7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BEK8 영역의 열개수. 그럼 B, C, D, E, F, G, H, I, K 9가 나오겠네요. 9.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9가 나오네요. 자, 콜럼즈는 뭐라 그랬어요? 는 이 범위에서 열의 개수가 표시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콜럼즈 가로 열고 B2 K8 가로 닫고, 그럼 B2에서 K8까지의 열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에요. 엔터. 그러니까 10이 나와요. 맞나요? 다시 해볼게요. B, C, D, E, F, G, H, I, J, K 맞네요. 아,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10이 나와야 되네요. 12 표 6에서 표 6 여기 있네. 그쵸? 표 6에서 해외 부서이면서 총무팀인 4~5명의 이름을 J15셀에 표시하시오. 여기다 표시하래. J15셀에. 자, 옵셋 함수. 여러분 옵셋 함수 알잖아요. 몰라요? 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옵셋. 자, 이게 기준 셀이 있어요. 이 기준 셀에서 쉼표 행과 쉼표 열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너비 쉼표 높이가 돼요. 맞죠? 죄송합니다. 아, 맞다. 행열이니까 높이 너비가 되네. 아유, 행이 높이죠. 높이. 죄송합니다.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너비. 이렇게 됩니다. 자, 주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일반 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높이와 너비가 있으면 이건 다른 함수하고 함께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알겠죠? 다른 함수하고 함께 사용할 때. 자, 기준 셀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하고 높이와 너비를 이제 해서 범위를 만들어줘요. 범위. 옵셋에서 범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행과 열만큼만 먼저 이동해 보겠습니다. 옵셋 함수를 이용해서. 매치 함수는 여러분 알아요. 그렇죠? 매치 함수는 매치. 자,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표시해 줍니다. 알겠죠? 자, 쉼표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옵션에는. 0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1은 정확한 값도 찾아주지만 그 정확한 값이 없어. 1과 마이너스 1은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쓰거든요.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자, 그럼 1은 뭐예요? 보다 작은 값. 내가 찾을 값보다 없다. 그러면 찾을 값보다 좀 더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보다 큰 값을,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없으면 그거보다 좀 더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는 먼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못 찾는구나. 먼저 옵셋 함수 이용했어. 옵셋 오 가로 열고, 자, 요 부서명을 클릭하면 돼요. 부서명 H11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쉼표. 자, 해외 부서이면 해외 부서 여기 있다. 그쵸? 매치 가로 열고, 자, 먼저 행값을 찾아줘야 돼요. 매치 가로 열고, 국내 부선, 해외 부선에, 그쵸? 해외 부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해외 부선. 해외 부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쉼표. 그러면 여기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그쵸? 쉼표 0 가로 닫고. 맞죠? 뭐 국내 부서, 해외 부서. 문자니까 뭐 100% 찾고자 하는 값이 0이겠죠. 해외 부서니까 뭐가 나와? 요 값은 2가 나오겠죠. 2. 그쵸? 자, 쉼표 매치. 이제 10값 찾아줘야 돼요. 가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 총무팀이네. 총무팀. 그쵸? 총무팀. 쉼표 요거 찾으면 되겠죠? F4 쉼표 0 가로 닫고.
자, 옵셋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준셀 행 10가지 하고 가로 닫았으니까.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해의 부서는 하나, 둘, 2자가 나와요. 이건 2가 나와요. 숫자 값 2. 이건 뭐가 나와요? 숫자 1이 나오죠. 1. 그럼 하나, 둘, H11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두 행 이동하고 한 개 열 이동했어요. 그럼 김재성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면 요거 총무팀이니까 총무팀은 여기 범위에서 총무팀은 1이 나오니까 이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칸 이동하고 또 한 칸 이동하니까 김재성이 나오겠네요. 엔터.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지금은 해외 부서니까 이건 한 개열, 두 개, 이건 한 개열, 한 개열, 두 개열. 국내 부서 1행, 2행, 총무팀 1열, 영업팀 2열. 이동한 다음에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옵셋 함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3. 표 4에서 M12, N14 영역의 열과 행의 위치를 바꿔서 M12, N14가 어디 있나요? M12 여기다 갔죠. M12, M14 N 이게 원래 없는 거다. 그쵸? 이게 원래 값이 없는 거네. 죄송합니다. M12N14 M12N14 여기 원래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파일엔 이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자, M12N14 M12N14 요 영역의 열과 행의 위치를 바꿔서 N17 P18 요 영역에 표시하랍니다. 트랜스포즈 함수를 이용하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트랜스포즈 함수는 자, 범위를 열에서 행으로 또는 행에서 열로 변환해 줍니다. 변환. 알겠죠? 범위를 행에서 열로, 열에서 행으로.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블록을 씌울게요. 블록 씌웠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블록을 씌우겠습니다. 블록 씌웠나요? 보통 배열 수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열 수식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엔터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엔터. CSE라 그럽니다. CSE.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줘야지만 그 값이 반영이 됩니다. 이걸 배열 수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블록을 이렇게 씌웠어요. 자, 여기서 뭐 미리 좀 연습하고 가면 되죠. 그렇죠? 트랜스포즈하고 가로 열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짠 이렇게 값이 행과 열이 바뀌어서 표시되잖아요. 또는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표시하고 하면은 는 트랜스포즈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주고 열은 행으로 바꿔주고 행은 열로 바꿔주는 게 트랜스포즈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 꼭 나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쵸? 한번 비웃어 줍시다. 트랜스포즈 함수한테. 괜히 우리한테 어렵게 다가오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쉬워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14번 표 8의 S 사이즈 가격과 P9의 표 여기 지울게요. 표 8의 S 사이즈 가격과 표 8의 요거래 그죠? 표 8의 S 사이즈 가격 요 가격과 표 9의 S 사이즈 판매량을 1차별로 티셔츠, 바지, 재킷을 곱하여 도안값을 판매 금액에 계산하시. 요 1500 곱하기 10 아니 15,000 곱하기 10 25,000 곱하기 8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15,000 곱하기 10 더하기 25,000 곱하기 8 더하기 5만 곱하기 5를 계산하고 또 여기 밑에다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5,000 곱하기 15 더하기 25,000 곱하기 7 더하기 5만 곱하기 8을 또 여기다 계산하라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 함수는 알아요. 트랜스포즈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는 트랜스포즈 이 범위가 열로 되어 있으면 뭐로 바꿔줘요? 행으로 바꿔주고 행으로 되어 있으면 뭐로 바꿔줘요? 열로 바꿔주는 게 트랜스포즈 함수입니다. 자, 썸 프로덕트 함수 가로 열고 자, 범위 1 쉼표 범위 있어요. 범위 1에 있는 값과 범위 2에 있는 값을 곱하고 더해서 표시해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썸 프로덕트 가로 열고 짠 1 쉼표 2 쉼표 3 이게 범위 1이에요. 쉼표 범위 2는 1 쉼표 2 쉼표 범위 2도 1 쉼표 2 쉼표 3이라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줘요?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으로 표시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4, 9니까 1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하고 더해서 표시해주는 것을 썸 프로덕트 함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뭐 15,000 응? 그 다음에 25,000 그 다음에 5만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걸 곱해줘야 되면 이건 편해. 그냥 는 썸 프로덕트 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드래그하고 F4 범위 1하고 쉼표 그렇죠? 범위라고 쉼표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편하잖아요. 이거 곱해서 더해주고 15,000 곱하기 10 더하기 25,000 곱하기 8 더하기 5만 곱하기 5 하니까 60만이 나오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게 세로로 돼 있어요. 그럼 뭐로 해줘야 돼요? 트랜스포즈 함수를 써서 가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는 썸 프로덕트 그다음 요거를 트랜스포즈 함수를 써서 이거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 그렇죠? F4 눌러줘야겠죠? F4 요거 값을 항상 곱해줘야 되니까 가로 닫고 그럼 이건 뭐가 범위 1이 되는 거예요. 가로로 되어 있는 범위 이렇게 지금 열로 되어 있는 걸 가로로 15,000, 25,000, 5만으로 바꿔준 거예요. 쉼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요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요렇게 드래그 가로 닫고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엔터 자동 채우기 수식 복사해주면 돼요. 수식을 쫙 복사해주니까 값이 딱 나오네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표 9에 품목을 기준으로 이동해서 2일차, 3일차의 품목을 기준으로 이동하래요. 2일차, 3일차의 티셔츠, 바지, 재킷의 판매량의 합계를 표 10에 P20셀 여기다 표시하랍니다. 여기다 계산하랍니다. 썸과 옵셋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자, 그랬더니만 옵셋 함수 한번 함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옵셋. 자, 어떤 기준셀이 있는데 이 기준셀에서 행만큼 이동하고 열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 너비가 있어요. 요거 다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네? 우린 지금 문제 보니까 2일차 티셔츠 바지 재킷이 요 값 여기 제가 좀 색깔 좀 넣어볼게요. 요 값의 합계를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2일차 3일차의 티셔츠 바지 재킷의 합계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요 두 함수를 써서 썸과 옵셋 함수를 써서 여러분 썸 함수는 여러분 몰라요? 알잖아요. 썸 가로 열고 범위에서 합계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는 옵셋 가로 열고 자 품목에서 이동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쉼표 품목에서 2일차니까 뭐예요? 하나, 둘, 두 칸 이동해야겠죠. 그렇죠? 두 칸 이동하고 쉼표 그 다음에 티셔츠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죠. 그렇죠? 1 지금 현재 여기에 여기 그러면 한 칸, 두 칸 이동하고 한 칸이 여기네. 그렇죠? 자, 높이는 뭐예요?
하나, 둘,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럼 2 써주면 되겠죠? 2, 쉼표 2. 너비는요? 하나, 둘, 셋. 그럼 3 써주면 되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 노란색 부분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이거 엔터 치면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도 값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와. 네, 다시. 딜리트 다시 하겠습니다. 자, 는 옵센. 똑같아요. 뭐. 가로 열고. 자, 기준 셀에서 쉼표 2행, 쉼표 1열이니까 여기 15가 나오네. 15. 가로 닫고 하면 15가 나와요. 15 엔터. 15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쉼표 여기서 높이 하나, 두 칸. 쉼표 너비 하나, 둘, 셋. 3. 그러면 요 노란색 범위가 선택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썸 함수를 이용하는 거. 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요 범위에 노란색 범위에 합계가 표시됩니다. 엔터. 그죠? 나오죠? 이해 가시죠? 요 옵셋 함수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이동하여서 범위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범위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값을 찾아주기도 하고 범위를 이렇게 찾아주기도 합니다. 범위는 주로 다른 함수하고 함께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새로 추가된 함수 X매치가 있어요. 16번 표 10의 이름열에서 박민수의 위치를 표 11의 제23셀에 표시하시오. X매치 함수 사용. 자, X매치 함수는 매치 함수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긴 한데 옵션 값의 순서가 다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X매치 가로 열고 자,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의 위치를 범위에서 찾을 값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옵션 값으로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어요. 0은 뭐예요? 자, 0은 정확한 값을 찾을 때 넣습니다. 네. 1은 뭘까요? 1은 뭐냐면 보다 큰 값 없을 경우에 보다 큰 값을 찾아줍니다. 이거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1 보다 작은 값 이거 그렇죠? 이건 매치 함수에서는 1이 보다 작은 값이지만 X매치 함수에서는 1이 보다 큰 값입니다.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없을 경우에 물론 정확한 값을 찾아주는데 없을 경우에는 보다 작은 값을 찾아줍니다. 자, 2는 와일드 카드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와일드 카드 문자를 또 뭐라 그래요? 만능 문자라 그래요. 만능 문자에는 뭐가 있어요? 물음표하고 별표가 있어요. 자, 김 별표 하면 뭐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아주고 별표 김 하면 뭐예요?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아주고 별표 김 별표면 김이 포함된 값을 찾아주고 또 김 물음표 하면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23셀의 박민수의 위치는 X매치. 자, 박민수가 쉼표.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그쵸? 이 범위에서 F4 박민수가 뭐 하나 둘 세 번째 있으니까 3이라고 나오겠네요. 쉼표 0. 자, 가로 닫고 정확한 값 찾아주면 되겠죠. 박민수 엔터. 자, 17번 표 10의 점수열의 90의 위치를 표 11의 제24셀에 표시하시오. 자는 X매치. X매치 가로 열고 자 90이 쉼표. 자,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요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5가 나오겠네. 그쵸? 쉼표 0. 정확한 값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엔터. 5가 나오네요. 자,
18번 표 10의 점수열에서 89의 위치를 표 11의 제25셀에 표시하시오. 점수가 없을 경우 89보다 낮은 수의 위치를 적용하라 그랬어요. 89보다 낮은 수의 위치는 88이겠네. 그렇죠? 낮은 수의 값을 표시할 때는 옵션 값이 뭐였죠? 는 X 매치에서 찾을 값이 있어요. 이 찾을 값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0을 쓰면 정확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정확한 값에 대한 위치예요. 그렇죠? 근데 보다 낮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89보다 여기서 89보다 낮은 값은 88이네요. 그럼 88의 위치가 표시되겠네요. 88의 위치는 1이네요. 그렇죠? 는 X 매치. 자, 88 쉼표. 자, 88이 아니죠. 89죠. 89 쉼표.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 이거예요. 쉼표. 마이너스 1 해야지 낮은 값을 찾아주겠죠. 그래야지 88을 찾아주고 88이는 이 여기 위치에서 첫 번째니까 1이 표시되겠죠. 1. 그쵸? 자, 19. 표 10의 점수열에서 83의 위치를 표 11의 제26셀에 표시하시오. 점수가 없을 경우 83보다 높은 수의 위치를 적용하랍니다. 높은 수의 위치를 적용하는 건 뭐였어요? 는 X 매치 가로 열고 자,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쉼표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2를 써야겠죠. 2는 뭐예요? 보다 큰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큰 값. 그렇죠? 자, 그러면 는 X 매치 그리고 83 83보다 큰 값 있으면 뭘까요? 85가 되겠네요. 그렇죠? 85 4가 나오겠네요. 쉼표 그 다음에 여기 드래그 해주고 여기서 83의 위치에서 몇 번째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유사한 값을 찾는데 보다 큰 값을 찾아주려면 1을 써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4가 나오네만 네 84보다 큰 값을 찾아주니까 85가 되겠죠. 자, 이름 열어서 최로 시작하는 거는 X 매치. 자, 최로 시작하는 거니까 최 별표로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최 별표. 자, 쉼표. 자,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거예요. 그쵸? 쉼표. 2를 써줘도 안 되고 와일드 카드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쵸? 여기 와일드 카드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2를 해줘야겠죠. 2 가로 닫 2 쓰고 가로 닫고 엔터. 아이고. 자, 아이고 여기 제 범위를 잘못했네. 이게 뭐예요? 이 범위가 우리가 이 최씨가 있는 요 이름에서 해줘야죠. 범위를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엔터. 아유 급당했어요. 급당 왜 하나 했네요. 여러분 범위를 여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X 룩업 함수. 자, 보겠습니다. 21번 표 12에서 4번이 103인 직원명을 찾아 M31셀에 여기서 표시하랍니다. X 룩업 함수 사용. 자는 X 룩업. 여기 X 룩업은 인수가 좀 많은 거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는 자, X 룩업은 찾을 값이 있어요. 찾을 값 쉼표 범위. 찾을 값을 범위 1에서 찾아서 범위 2에 해당 범위 2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주면 돼요. 범위 1에서 찾을 값을 범위 1에서 찾아서 범위 2의 결과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쉼표 여기에는 찾을 값이 없을 때 반환값, 여기에는 찾을 값이 없을 때 반환값을 써요. 선생님 이게 뭔 얘기예요? 네. 쉼표 그다음에 일치 모드가 있어요. 뭐 검색 모드도 있는데 일치 모드는 이거 선택 사항입니다. 일치 모드는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1은 뭐예요? 0은 정확한 값을 찾아주고 1은 보다 큰 값을 찾아주고 마이너스 1은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고 일주형 2는 와일드 카드가 들어간 문자의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여기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4번이 103인 직원명을 찾아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는 x 루거 103이나요? 103? 그럼 103이라고 쓰겠습니다. 숫자니까 103이 쉼표. 여기서 어디에 있냐? 이거 몇 번째에 있어? 그러면은 쉼표 두 번째에 있네. 그렇죠? 쉼표.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직원명을 여기서 범위 2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찾을 값을 여기 범위 2로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103의 직원명이니까 김영희가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룩업 함수하고 똑같아요. 룩업 함수하고 조금 옵션이 추가돼서 그렇지. 자, 가로 닫고 엔터. 뭐 김영희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22번 표 10에서 직원명이 박민철인 급여를 찾아 M32셀에 표시하시오. 박민철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직원명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래요. x룩업 함수 사용. 자, x룩업 함수는 는 x룩업. 자, 내가 찾을 값인데 이 찾을 값을 값에 해당하는 것을 범위 1에서 찾아서 범위 2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면 돼요. 범위 2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면 돼요. 그리고 쉼표는 값이 없을 경우, 여기 값이 없을 경우 반환값이에요. 값이 없을 경우 반환값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x 매치 x 매치는 x 루거 가로 열고 너 뭐 찾는 게 뭐라고요? 박민철. 박민철을 쉼표 어디서? 여기서 직원명에 박민철인 급여를 찾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직원명이 박민철인 급여. 그럼 여기서 박민철을 찾아서 쉼표 급여를 표시해 줘야 돼. 그럼 급여를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없음이라고 표시하래요. 없음. 달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없음으로 표시하래요. 엔터. 박민철이 없으니까 있으면 뭐라고 나오고 여기 내가 뭐가 박민수를 찾는다 그러면 박민수 있으면은 박민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뭐 개발이라고 나오겠 급여 600이라고 나오겠죠. 급여를 찾으니까 600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박민철을 찾는 거예요. 박민철이 없으니까 없음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없음으로. 자, 23번 표 13에서 부서가 개발인 직원명을 찾아 M33셀에 표시하래요. 표시하면 되죠. 뭐는 X루고 가로 열고 부서가 개발인 개발 쉼표 부서가 개발인 걸 찾아서 쉼표 뭐를 표시해 주면 돼요? 직원명을 표시해 주면 돼요. 직원명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직원명 이렇게 나와요. 자, 24번 표 14에서 4번이 104인 부서를 찾아 M34셀에 표시하시오. 4번이 없을 경우 4번이 104보다 작은 값으로 찾아 표시하래요. 그럼 뭐예요?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작은 값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자, 보겠습니다. 는 X루거 104 104 쉼표 104가 여기에 있어요? 없잖아요. 쉼표. 그럼 보다 작은 값을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 찾아 부서를 표시하라 했으니까 부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자, 부서를 찾아서 부서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쉼표 찾을 값이 없을 때는 뭐로 표시하시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쉼표 하나 더 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찾을 값을 없을 경우에는 없음으로 넣으시오. 그럴 때 이렇게 없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럼 이걸 이 칸을 비워두셔야 돼요. 그냥 쉼표 또 넘어갑니다. 쉼표 2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다 작은 값으로 하래요. 보다 작은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엔터. 네. 104보다 작은 값이 뭐죠? 104보다 작은 값은 103이니까 103에 해당하는 부서를 찾아주면 되겠죠? 인사. 25번 표 12에서 직업명이 김으로 시작하는 급여를 찾아 M35셀에 표시하시오. 점하면 되겠죠. 는 X루거. 어렵지 않아요. X루거. 그쵸? 자, 김으로 시작하는 김 별표 쉼표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으래요. 어디서? 여기 직업명에서 찾아줘야겠죠. 그쵸? 직업명에서 찾아서 급여를 표시해 주랬으니까 급여를 드래그 해주면 되네요. 쉼표. 근데 값이 없을 경우에 반환값이 없으니까 그냥 쉼표. 그쵸? 해줘야겠죠. 꼭 여기 요 앞에 들어가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꼭 쉼표 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옵션 값이 뭐예요? 옵션 값이 2가 되겠죠. 2. 왜? 와일드 카드는 2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 X 매치는 X 룩업은 자꾸만 X 매치래요. 자, 찾을 값에 해당하는 찾을 값을 범위 1에서 찾아 범위 2에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범위 1에서 찾아 범위 2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찾을 값을 범위 1에서 찾아서 범위 2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 찾을 값이 없을 경우 네 번째 인수에는 뭐라고요? 찾을 값이 없을 경우 무가 반환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우리는 좀 짧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반환값이 없을 경우를 무값 없을 무가 반환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쉼표. 그 다음에 뭐예요? 옵션이 있는데 0이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어요. 0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도 유사한 값. 그런데 유사한 값을 찾는데 물론 정확한 값도 찾아주지만 이거는 1은 보다 큰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보다 큰 값. 마이너스 1은 보다 작은 값. 2는 와일드 카드를 쓸 때, 그쵸? 와일드 카드 문자를 쓸 때 옵션 값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2네, 2. 우리 여기 값이 없을 때 무가 반환 값은 뭐예요? 없으니까 그냥 쉼표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아이고. 여기에 쌍따옴표 안 했네요. 엔터.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김 별표하고 쌍따옴표를 안 했었습니다. 엔터. 자, 값이 나오네요. 자, 이제까지 찾기와 참조함수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